내 살맛 나는 이야기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네, 건강한 한 주 되셨나요? 이은민입니다. 네, 은민 씨, 이게 우리가 좀 뭔가 친해지려고 하면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나기 전에 식사 한번 하는 워낙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은민 씨와 두 번째니까 꼭 밥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사주시면 언제든지 콜입니다. 네. 네, 저희가요, 먹는 게 또 곧 우리가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 오늘은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미각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대한민국 맛 칼럼니스트 1호입니다. 황교익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네. 고향이 마산이시죠? 예, 마산입니다. 네. 주로 마산에 오시면은, 고향에 오시면 좀 뭘 좀 주로 드시나요? 한번. 일단 얘기해 무조건 주세요. 회부터 먹어야 돼요. 회요? 오.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는데, 진동 앞바다의 생선회가 가장 맛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다가 이렇게 리아시스식 해안도로 이렇게 확 복잡하죠. 이렇게 많이 조금 있는데, 그 어부들을 만나면 다 자기의 바다회가 제일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저 여수까지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진동 많이 요게가 생선 맛있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꼭 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 한 접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저도 먹는 거라고 하면은 진짜 누구한테 안 지거든요. 저는 참 미식가입니다. 네. 미식가고 요리나 이런 거 하면 그 맛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아내는데 오늘 정말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많은 좋은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예. 네, 저희 맛 칼럼니스트시잖아요. 대한민국 1호 맛 칼럼니스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맛 칼럼니스트가 뭐 지금 좀 많이 쓰고 많이 들리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맛을 평가하는 사람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맛을 평가하는 일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가, 원래는 이제 글 쓰겠다는, 글쟁이가 되겠다는 게 제 원래 직업의 목표고요. 그 중에 여러 소재들이 있겠죠. 뭐, 시 쓸 수도 있는 거고, 소설 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뭐, 정치평론도 할 수 있을 거고, 미술평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그냥 음식을 소재로 삼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읽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그 직업을 정했는데, 이 이름, 마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오늘 기자가 좀 정해줬어요. 그 음식에 대한 글을 쓰는데, 네. 이게 식당 이야기도 아니고, 뭐 건강 이야기도 아니고, 뭐 좀 맛있는 평가도 아니고. 예, 애매한 이제 그 글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이 직명을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어느 신문사 기자가 마칼럼니스트라고 하자. 근데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맛이라는 이제 한국어에다가 한국어죠. 그다음에 칼럼니스트라는 영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색한 근데 동거죠. 뭔가 괜찮을 거예요. 맛. 그러면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맛 평가 또는 뭐 맛 감정. 이런 감정, 것보다- 감정사. 네, 이런 것보다는 칼럼니스트. 되게 좀 멋져 보이는데요. 괜히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저는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제가 그럼 이게 그렇게 어떤 그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토탈로 그 식당의 맛과 뭐 모양과 식자재와 분위기와 문화와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평가를 또 이렇게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할 것도 같고. 그 식당에 대한 평가들. 네. 이게 원래 그 식당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공적 매체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식당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주는 그런 그걸 보통 뭐 주례사 비평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맛없으면 맛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그럼, 아유, 예. 사실 또 그런 쪽으로 또 유명하신 걸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인기도 얻으시고. 그래서 식당 주인하고 친하게 안 지내는 것을 제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식당 주인하고 친하게 지내면 예. 쓴소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몇 번 간 식당 주인도 저한테 막 아는 척을 해도 저는 이제 쌩까죠. 그냥 대충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냅니다. 좀 그런 게 좀 불편하죠. 그 음식에 관련된 그런 글, 근데 그냥 뭐 보통 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음식은 어디가 맛있고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문화와 결합이 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음식에 대한 그 어떤 그 평가와 글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제 앞 세대만 하더라도 뭐 소설가라든지 신문 기자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면 어떤 음식을 내더라 하는 조그만하게 한 원고지 한 서너 장 정도 잡지나 신문에 보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네, 한, 네. 뭐 길 따라 맛 따라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그 식당에 가면 뭐 어떤 음식을 내는데 뭐 주인이 어떻더라 뭐 밑에 뭐 주차가 뭐 카드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써놓은 것들 이 정도가 다였죠. 이게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음식에 대해서 긴 이야기 만약에 뭐 안동에 헛제사밥이 있다. 마산이니까 마산의 아구찜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네요. 마산 아구찜이 어떻게 유래를 했고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고 마산 사람들은 그 음식을 어떤 식으로 대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길게 쓰는 관찰을 하고 길게 쓰는 이런 방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초였고 네. 그 원래 출신이 기자 예, 기자입니다. 출신이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농민신문사에서 기자 노릇을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기자 노릇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자라는 게 좀 별로 재미없는 거죠. 기자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럴 수 있겠는데 네,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좀 지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글쓰기는 못해요. 보통 이제 매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느낌대로의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신문사에서 바라는 글쓰기와 다른 것을 영역을 하나를 제가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신문사 나오고 난 다음 2000년에 이제 신문사를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글쓰기 저만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꿈은 기자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글쓰기. 그냥 글쓰기. 그냥 글쟁이. 저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꿈을 꾸는 게 글쟁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시인이잖아요. 시인. 이거 멋있어 보이고 뭐 그다음에 소설가, 뭐 수필가. 예. 근데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별로 재능이 안다. 그러면 좀 다른 글쟁이가 되어보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이 글쟁이인지 뭐 방송인인지 이렇게 구별이 모호해져 있는데 제 본업은 글쟁이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글 쓰고요. 어제 저녁에도 마감 하나 했고요. 또 집에 가서 또 마감해야 되고요. 오늘도. 얼마 전까지 이제 보면은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근데 주로 왜 하필이면 음식에 관련된 그런 글을 쓰기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단순해요. 남이 안 하니까. 어허. 90년대 초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면 보통 미식에 대한 관념이 만들어지거든요. 일본이나 유럽의 예를 봐도 먹고 살만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지?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뭐지? 하고 이렇게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됩니다. 91년도의 그 경제의 상황으로 봐서는 금방 2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예.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한 10년 정도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 불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7년에 IMF. 예, 예, 예. 네. 그게 $20,000,000 딱 턱에 걸려가지고 네. 푹 주저앉았죠. 국민이 한참 휘청거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26,000, 27,000까지 가 있죠. 그래서 미식에 대한 관념들, 뭐 요즘에 뭐 국방, 먹방이 크게 유행하는 것도 그것도 한 역할을 할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조금 넉넉해진 거죠. 근데 IMF 이후에 그래도 경제 사정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27,000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머니에서 음식 가격으로 낼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미식의 본격적인 미식의 시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저도 있잖아요. 할 일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예. 요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요리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요리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이제 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맛 평론가라고 하면요, 전문적인 요리에 대한 지식이나 좀 전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좀 재료라든지 우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공을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원래 좀 천부적으로 미각이 좀 뛰어나셨다거나 이런 게 그렇지 있었는지. 천부적으로 뛰어난 미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훈련되는 거죠. 네.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조금 그 체질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체격을 가지고 있거나 뭐 운동신경이 조금 뛰어난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다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재능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미각도 그렇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람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민감도와 이 음식과 이 음식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재료와 이런 조리법이 또 어떤 재료와 조리법과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관념을 만들려 그러면 철저하게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재배되고 수확되고 거두어들이는 이 모든 것을 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초기에 농민신문에 있었던 덕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현장에서 그걸 관찰을 했죠. 농민들, 어민들 만나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품종이며 재배 특징이며 이런 것을 다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취재를 했었고요. 그 세월이 한 20년이고요. 그리고 뭐 요리는 집에서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네. 집에서 요리를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저는 했었어요. 제가 뭐 누구 선생님을 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이게 참 맛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음식, 그걸 매주, 주말에 가족들한테 똑같이 그 레시피대로 찾아서 먹이는 거죠. 그 레시피를 따로 적지 않으니까 그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리를 했겠구나 하는 그 머릿속에 맛을 갖다 그려나가는 거죠. 그 그려진 맛을 집에 와서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겁니다. 이 재현하는 거, 이거, 요리 실력 늘리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씨름 기술도 그러죠. 네. 잘하는 선수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하기. 이게 복사하는 것만큼 그 실력을 확 뛰어넘기는 거 이런 게 없거든. 그 다음의 단계가 이제 창의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복사 작업을 제가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근데 그 맛이 나던가요? 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 뭐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맛있는 거 밖에서 먹으면 뭐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런 감각이 있으시니까 지금 그걸 또 비슷하게나마 또 사모님이나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건데, 이런 좀 미각이나 그런 좀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 뭐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셨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어머니나 이렇게 좀 음식을 많이 해주셨다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각자 자기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몰라요. 네. 보통 이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 먹으니까 그게 그냥 제일 맛있는 건 줄 알고. 근데, 그렇죠.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도 졸업을 해야 돼요.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음식들을 먹을 기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음식 잘했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때야 느꼈어요. 참 잘하셨어요.
외할머니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교토에서 사셨는데 거기서 반찬 가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 매력이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 솜씨를 아마 어머니가 이제 받으셨겠죠. 네. 어머니가 이제 제일 큰 맞이예요, 장녀예요. 그래서 아마 외할머니 일을 어릴 때부터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맛을 이제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맛있는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먹었을 것이다. 진짜 맛있게 음식 잘하세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음식 안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음식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드릴 분이 안 계시는 거지. 본인도 있잖아요. 원래 음식을 하는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한테 먹으려고 하는 게 거기서 오는 기쁨이 더 크죠. 내가 해서 내가 먹는 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맛있다고 먹기지를 잘 못해요. 그게 자식들도 있는데.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라면이 맛있구나.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 그 집사람 우리 집안에 있는 며느리들 네. 그게 뭐 김치 어머니 김치 다 맛있다는 거 알아요. 뭐 김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안 하시면 뭐 밑에 있는 자식들은 뭐야 이거 자식 아니야 그러는데 어머님 너네들은 마누라 있잖아. 거기서 얻어먹어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음식이라는 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죠. 저도 그런 음식을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이나 제 그 자식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음식 하잖아요. 그러면 주방에서 가지고 한두 시간 이 음식하면 그 음식이 질려버려요. 냄새를 계속 맡으니까 그 후각은 보통 5분 정도 넘어가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음식은 대체로 맛이 없어요. 네. 식구들은 맛있겠죠. 맛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예. 맛에 대한 글을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직접 그 소재에 대해서는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이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음식과 그다음에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재료와 관련되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되는 단체들이라든지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좀 얻죠.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만약에 저쪽에 이제 마산이라 그러면 유명한 그 미드덕, 진동만에 있는 미드덕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미드덕을 하는 그 의총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총계장님이나 그걸 또 다듬는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다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종자를 어떻게 붙이고 언제 내리고 언제 거두고 오만둥이와는 또 어떻게 다루고 뭐 이런 것을 그 할머니들이 깎는 미드덕 깎는 칼이 있거든요. 이 칼은 또 어떻게 만들며 그 딱딱한 껍질을 칼로 깎으려고 그러면 보통의 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줄을 갈아서 이렇게 쓰는데 그 언제부터 또 그런 칼을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 자잘하게 이제 다 취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잘하게 취재하는 걸 그분들은 참 좋아해요. 보통 취재를, 언론에서 취재를 오면 그냥 대충 그림을 중시하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달기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는 저 혼자 카메라 들고 바짝 옆에 붙어서 이 말, 저 말 엿주니까, 보통 한 10분, 20분이면 할머니들이 그냥 마음을 탁 터놓으세요. 그냥 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가만히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두 시간 정도면, 거기에 대한 그 바닥의 일들을 웬만큼 다 알고, 가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들 이야기 듣는데 저는 아주 능숙해요. 아니, 벌써 이 인상이 네. 우리 어머님 옆에 분하기도 앉아서 하시고. 이렇게 다 조곤조곤 하면 이야기를 어머니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저 깊은 이야기 싹 다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전국을 다니니까 그래서 그 지방마다 사투리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네. 그 사투리에도 능숙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전라도가 있으면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서 능숙해야 되고 저도 전라도 말로 받아야 되고요. 네. 경상도 출신이지만 경상도 억양을 되도록 숨기면서 말을 하고 그래 친숙해져요 금방.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자긍심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전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 뭔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요.
야, 정말 이분이 하는 이 일이 그냥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이렇게 음식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한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대장금, 궁중 음식의 레시피가 이런 것들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한 미더덕 하나의 그 칼에 깎을 때 이 칼의 모양새도 다를 것이고 네. 그 정말 그 씨를 언제 뿌려서 언제 수확을 해서 언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찜으로 오기까지 맞습니다. 그 과정들 하면은 이게 정말로 레시피 중에 레시피다. 네.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네, 정말로 이게 다음에 우리가 그 책은 글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농업이나 어업 쪽에서도 그 양식을 하는 거라 재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뭐 나름대로 재배법, 양식법 이렇게 해가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은 그쪽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으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의로 작업하는데 보면 뭐 자망이 어떠니, 뭐 유자망이 어떠니, 뭐 정치망이 어떠니 모르죠. 왜? 그 어업이나 뭐 재배하는 뭐 농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업에서 쓰는 말, 뭐 두두, 골, 뭐 이런 말이 뭘 뜻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래서 이 맛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은 꼭 이렇게 꼭 이것만큼 좀 먹어봐야 되겠다. 좀 이것만큼. 뭐 이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있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그런 음식들은 있죠. 여수가 여기 사실 마산에서 여수 그렇게 멀지 않죠.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여수에 가면 뭐 이거 잘하는 음식이 몇 개 있어요. 생선 잘 구워요. 그게 그 금풍생이 금풍생이요? 네, 금풍생이라고 이게 뭐 열기 비슷한 볼락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예, 먹어봤습니다. 예. 맛있어.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침이 잘 흘러요, 이렇게? 또 엄청 집중하시고. 그쪽에 또 그 민꽃게라 그러죠. 박하지. 이게 돌에 붙어 있는 꽃게 종류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꽃게는 그 수영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붙박이로 자라는 게 있어요. 그 여수에 있는 그게 참 맛있어요. 살이 단단해 이상하게 그게. 그것도 뭐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꽃게도. 꽃게 이게 보통 여름 가을 이 시즌이 맛있어요. 그게 보통 거기는 뭐 돌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 여수 가면 돌게장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조금 내려가면 그 돌섬 저 갓김치. 네. 갓김치. 유명하죠. 이제 그 동해 쪽에 또 뭐가 맛있어요? 갓김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갓김치 공장이 몇 개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갓김치. 김치 종류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렇게 그 회수되는 거 이걸 드신다 그러더라고. 오, 오히려. 네, 그게 제대로 삭은 거라고. 그래서 푹 삭은 그 갓김치, 돌산 갓김치, 그거 괜찮고, 그 여수가 참 재밌는 그런 그 맛있는 음식이 여기저기 참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동해안은 대게잡이 배가 잡는 지역은 뭐 영덕대게로 들어오는 거나 울진대게로 들어오는 거나 같은 데서 잡아요. 근데 그 배가 죽변항으로 들어오면 울진대게고요. 영덕으로 가면 영덕대게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강구로 강구대교. 강구대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같습니다. 근데 양이 죽변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게를 살 때 요령이 있어요. 이게 안에 물이 차 있는 거 이런 것은 맛이 없거든요. 이게 경매를 할 때는 그 물개를 다 뺍니다. 경매할 때는 이제 물개가 안 들어가죠. 그게.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셔가지고 경매장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경매 끝나면 상인들이 이제 경매 받은 걸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를 쫓아가시면 돼요.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물개를 다 제거한 제대로 알이 차 있는 그런 대게를 그리고 그 마수거리라 하죠.
보통 이제 처음 상인들이 파는 거. 예, 마수. 마수거리 그거는 또 되도록이면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상거래를 승사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것도 쫓아갔으면 그거 반드시 사셔야 돼. 첫 마수거리 이것도 있잖아요. 이 상인들한테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방송 프로그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블로그 활동도 정말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음식 관련 글이 하루에 모든 올라오는 글만큼 많다고 할 정도로 맞습니다. 뭐 음식 조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관심도 높아진 게 높아진 그래서 이유가 이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외로운 거죠.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게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 SNS인 거죠. 근데 이걸 야 보통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나 뭐 먹었다 어제 어떻게 가더니 너무 좋더라 야 그게 하는 이런 수다를 떨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식은 삼시세끼 다 먹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곳을 가려고 하면 그거는 날을 잡고 뭐 일을 벌여야 돼요. 그런데 밥은 그냥 먹는 거니까 그 먹는 거 그냥 특별한 거 아니라도 그냥 뭐 찍어서 올리는 거죠. 나는 이 물을 마셨는데 이 컵이 참 예뻤어 이러면서 진짜 찍어서 있잖아요. 그냥 올리는 거죠. 그냥 친구가 그리운 거죠. 주변에 이웃들이 그리운 거고요. 우리는 너무 외롭게 심심하게 살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하나의 또 문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음식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것의 뒤로 뒤안길로 놓고 본다면 내가 정말 외롭고 또 특히 이제 요즘 사회가 또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많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행복이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기 때 음식을 먹는 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가 그것이 맛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엄마가 애기한테 음식 줄 때 이렇게 주잖아요.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응? 이거 엄마가 또 직접 먹잖아요. 이거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애기 입장에서는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진짜 맛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그 얼굴을 보고 아, 저게 맛있는 거구나. 그걸 갖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예. 그게. 그러면 맛있는 음식,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전달됐으면 그 아기는 행복에 대한 총량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엄마가 행복해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죠. 엄마한테 많은 행복한 음식을 많이 먹었던 자식들이 뒤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지금의 그 젊은 친구들, 30, 40대들을 보면, 엄마한테 그렇게 행복하게 음식을 받아 먹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국방, 먹방이 유행하는 건데, 이해가 됩니다. 예. 왜 그 세대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못했냐 그러면 그 맞벌이 세대의 시작이거든요. 네. 여자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세대의 자식들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거둬먹인다는 게 입에서 어떤 미각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만들지를 못한 거죠. 엄마의 행복한 얼굴을 많이 보지를 못한 거죠.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런 행복감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대리 만족해 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게 텔레비전에서 하는 국방 먹방입니다. 내 대신에. 그러죠. 국방 먹방이라는 게 예. 보면 음식을 만들고 음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죠. 맛있어요. 최고예요. 뭐, 이거 너무 맛있어. 달콤해요. 뭐, 그러면 막 환호하고 이러면 TV에서 보이는 그 행복을, TV 화면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나 인간의 그런 욕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요즘 세대는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 먹방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보자 그러면 불행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금 행복한 것인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핵가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아픈 현실이 아닌가 또 생각도 가지보고. 근데 진짜 이게 말씀이 맞는 게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래 만기야 아는 요거 먹어봐라 요거 맛있대 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요즘 뭐 저도 제 애들한테도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생각이 그래 민준아 요것도 먹어봐. 요거 맛있다. 저거 먹어. 요거 맛있다. 이게 오히려 그렇게 좀 해줘야 네. 될 것 같아. 근데 요즘 시대는 그냥 밥 먹자. 그냥 니는 네 거 먹고 나는 내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그냥 먹는 것에만 열중하고 우리가 또 그냥 대화로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화보다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정말로 반찬 하나 더 얹어서 예. 그럼 요것도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살코기 좀 이렇게 볼가서 이거 좀 해줘라.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게 가족의 정. 예. 예.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의 그 표정에서 음식이 맛있어지고 맛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진수청산을 차려놔봤자 아버지가 인상 팍 쓰면서 이러고 엄마하고 이제 대판 싸우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뭐 전쟁이 그렇죠. 한번 치러졌어. 이런 그렇죠. 맛있습니까? 예. 절대 맛없잖아요. 예, 진짜 자갈 먹는 그런 문제죠. 근데 엄마 아빠가 뭐 챙기면서 이거 맛있어. 오늘 장 봤더니 이게 진짜 싱싱하더라. 뭐 이거 이제 옛날 할머니가 잘 먹던 건데 너무 맛있어. 뭐 그래서 그걸 맛있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맛있게 먹어주면 자식들도 맛있는 겁니다. 맛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소통, 행복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일이 맛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선생님도 뭐 많은 우리나라 이 음식들도 보면 이렇게 정말 이제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비판 네. 많이 합니다. 왜 우리나라 음식이 좋은데 정말 된장찌개 좋거든요. 동김치 좋거든요. 아주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에 대해서 실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죠. 가령 이런 겁니다. 예. 우리 밥상에서, 반찬 중에 그냥 하나 없애버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뭘 없애버릴래?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 뭘 없앨까요? 밥, 국, 여러 가지 뭐 조림도 있고요. 뭐 저는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예. 저는 정말 다 필요합니다. 그냥 또 그래도 하나 버리라 그러면.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버리거나 이제 갈비 먹고 나면은 뼈다귀는 제가 버리고 싶습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버릴 게 없습니다. 뭐 한국인이라면 뭐 밥이랑 김치는 무조건 있어야죠. 국이랑 이렇게 세 가지는 있고 뭐 나머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김치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네. 세 개는 반드시 김치 있어야 없으면 될 안 것 돼요. 같아요. 제가 있잖아요. 네. 그 지점에서 그겁니다. 좀 생각이 다른 게 그죠. 제가 버려야 될 거 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리 하면요. 김치는 안 어디가 돼요. 진짜 맞아 죽습니다. 네. 김치가 얼마나 좋은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네.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는 걸 왜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김치 하나 먹으면 다른 음식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죽어버려요.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씨름 선수 있을 때 그랬잖아요. 네. 혼자 너무 잘하니까 그게 별로 그게 이만기만 잘한다 이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다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니었나? 이게 너무 맛있는 거 하나가 있으면 다른 음식들이 이제 빛을 발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잘하는 거 하나를 딱 제거를 해버리면 오히려 다른 음식들이 이렇게 딱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새로운 시각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야, 김치를 뺐으면 좋겠어. 이 말은 김치를 싫어하는 김치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한국 음식 문화를 비판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한국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김치 없이 못 산다는 생각을 지우면 다른 음식들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이미 김치는 너무 맛있으니까 다른 음식을 이렇게 띄우다 보면 김치는 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비빔밥, 예. 그죠? 그다음에 뭐 된장찌개 예. 또는 김치찌개. 근데 우리도 왜 그 뭐 이탈리안 음식점 또는 뭐 요즘 이제 베트남 뭐 쌀국수, 그다음에 일본의 뭐 어떤 뭐 초밥집 예. 이런 것들인데 스시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나라의 음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비빔밥이라든지 또 김치찌개라든지 또 불고기 특히 예. 정말 그 일본 분들은 불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불고기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예. 한국을 생각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글로벌 푸드라는 게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국가의 음식에서 글로벌 푸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 관광객들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보통 뭐 태국 음식 크게 번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태국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네. 사실 여행지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예, 야, 맛있네.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태국에 가서 먹었던 그 추억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수요가 만들어지고 태국 음식점이 서는 거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뭐 신촌이라든지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일본 음식점입니다. 그 일본 음식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요. 일본 여행 가서 일본 음식을 먹어본 거죠. 그 일본 음식 그때 먹었을 때는 무조건 맛있어요. 왜? 여행을 왔으니까. 여행지니까. 다 맛있죠. 왜? 다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그때 일본에서 먹었던 음식, 그때 그 추억을 갖다가 한국에서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만들어지죠. 그게 그 일본 음식에 대한 수요라고 보면 됩니다.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일본 음식이 많이 번창하는 거죠. 네. 한국 음식도 세계화하는 과정이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너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먹냐? 그러면서 옆에서 껴서 이렇게 먹다가 맛있네. 너무 맛있으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음식을 찾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음식점이 거기서 서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게 정말 맛있느냐?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서의 그 기분 좋았던 일, 나쁜 일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일 1위는 항상 음식이 맛없답니다. 중국 관광객조차 한국 음식은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음식이 맛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먹는 일상의 음식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식 세계화를 하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돼요. 스텐 밥그릇, 멜라민 식기, 뭐 이런 것도 버리고요. 공용 반찬,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없애고요. 세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준, 위생의 기준, 이런 것에서 우리의 일상의 음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그러면 한식 세계화는 저절로 됩니다. 지금 외국에 세계화되어 있는 음식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탈리아 음식, 일본 음식, 뭐 중국 음식, 뭐 이런 음식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음식들, 세계화됐던 음식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파스타 한 그릇 공짜로 준 적이 있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스시 하나 이렇게 먹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나요? 태국 사람들이 와서 똠양꿍 맛있다고 공짜로 한 그릇씩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빔밥 들고 와서 떡볶이 들고 와서 먹어보라고 자꾸 권해요.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합니다. 네. 이거 맛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구글하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한식 세계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니네들이 해요. 맛있으면 와서 그냥 먹어라. 그렇죠. 네. 문화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네. 이 자존심이 없이 왜 거기 가서
비굴하게 그렇지. 맛있다고 해주세요. 공짜로 주면 다 맛있다고 그러죠. 그게 그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정부 예산 들이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좀 우리 스스로 이거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자부심, 당당한 자부심, 자존심을 만들려고 그러면 실제로 그 음식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다, 자기네 나라에서도 맛있게 먹겠다 그러면 그래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거는 도와줄게. 그 소스가 필요해? 우리 소스 얼마든지 수출해줄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식 세계화가 완성이 되는 그 거죠.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요.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국제 가수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가수가 떠서 그 가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식 마케팅을 해보려고 이제 국가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김치, 불고기, 비빔밥 했지만 성공을 잘 못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소식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한국계 청년들이 가서 푸드트럭에서 불고기 덮밥을 하면서 치즈나 칠리 소스를 이제 가미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했던 게 한국말로 주문을 하면 뭐 서비스를 좀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저는 그게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못했던 일을 이렇게 우리 두 명의 한국 청년들이 해냈다는 생각에 그게 정말 대단한 마케팅 맞습니다. 방법이다라고. 말을 한국말로 한다는 것은 그 한국말을 하면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한국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문화라는 것은 머릿속에 관념의 일이지 그 물체 그 자체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문화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네, 그 맛 칼럼니스트, 이 미식가이시자 또 작가, 글쟁이로서 살아오신 길에 좀 만족을 많이 하시나요?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음식에 대한 글쓰기가 처음에 이 직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 집사람이 말렸어요.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딨냐. 사실 그렇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직업이 없었으니까. 근데 길게 본 게 적중을 했다는 게 보통 그 인간이 한 10년 앞, 20년 앞 이렇게 길게 보지를 못합니다.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1년, 2년 이렇게 내다본다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저는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10년 후를 보고 스타트를 했는데 결국은 20년 걸렸지만은, 이 지금의 일을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뜻은 제가 그 음식에 대한 생각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관심이고요. 제 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도 저는 직업에서는 성공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일에 대해서 지금 아주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 기나긴 시간 동안 그 우리 우리 참 그 푸드 칼럼니스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한국인으로서의 그 참 뿌듯한 자부심. 그것도 있었어요. 네. 참 저도 있었고 또 우리 음식 문화가 다시 한번 더 재조명을 해서 정말 세계화 가는 길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들. 또 정말 이야기 하면서 참 이 한국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맛깔스럽고 참 그 군침이 도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좋은 것, 비판적인 것도 좋고 또 우리가 또 음식 문화를 또 개선하고 예. 또 새로운 어떤 음식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예. 대표 이만기 선수와 예.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한테는 무한히 영광스럽고요. 네. 실험판 다시 한번 키워야 되죠. 예. 나는 다음에 몰라요. 진짜 우리 황교익 선생님하고 제대로 된 식사, 네. 예, 어떤 그 식사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한번 식사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빨리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러시진 않으시고요. 근데 가장 맛있는 음식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라고 방금 얘기 들었잖아요.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식사 전이시라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my place, were lines that I couldn't change. I was lost